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밤사이 애플의 주가가 4% 이상 급락하면서 지난해 고점 대비 약 12%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애플의 주요 시장인 중국에서의 판매 실적이 부진하면서 작년 시장 점유율이 3위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각 17일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 가격을 최대 $2,600 할인한다는 소식에 수요 감소 우려가 제기되면서 3.3% 이상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 리비아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대출 최종 승인을 앞두고 3.5%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트럼프 관세 위협에 대응해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와 켄터키 등 공화당 우세 지역의 대표 특산품을 타깃으로 삼아 여론을 악화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번에는 중국 첨단 생명공학 실험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를 선언했습니다. 이들 장비가 군사용으로 악용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7일 금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 전날 급등에 따른 되돌림, 여기에 또 애플과 테슬라의 약세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발표됐던 12월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은 예상치를 다행히도 밑돌았지만요. 이 시장에 미친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었고요. TSMC는 작년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다는 소식에 이 반도체 장비주들이 동반강세를 보였지만 반도체 업종 전반의 주가를 고스란히 움직이기에는 다소 부족했습니다. 특히 이 애플이 중국 아이폰 판매가 부진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4% 이상 급락했고요. 이 작년 12월 단기 고점에 비해서 무려 12% 밀려나는 현재 기록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도 이 사이버 트럭의 가격을 인하한다는 소식이 밝혀지게 되면서 3% 이상 내린 반면에요. 이 리비아는 희비가 교차됐는데요. 공장 증설을 위한 $66억 대규모 대출을 최종 승인받았다는 소식에 리비안 3.5% 밤사이 급증했습니다. 이 소식에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에서도 전기차 부품, 또 자동차 부품주들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원전주들 강하게 또 뛰어오르고 있는데요. 어제 한수원과 한국전력, 그리고 이 웨스팅하우스 3사 간의 지재권 분쟁 절차가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이 소식에 현재 이 체코의 청신호가 켜지면서 강하게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올레드 테마 움직임도 강하네요. 어제 LG 디스플레이가 업계에서 가장 높은 밝기를 부여한 이 4세대 올레드 TV 패널을 공개한 영향으로 보이고요. 또 전력설비, 해적 케이블 또 갑자기 이 시간 들어서 치고 올라옵니다. 이 메타와 구글이 자체 인터넷망 구축에 나선다는 소식이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고요. 가상자산도 오늘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이 비트코인의 10만 달러 돌파에 이어서 이 밤사이에는 리플이 3.39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거의 7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한 건데요. 또 알루미늄도 갑자기 움직이네요. 이 캐나다가 미국 철강과 알루미늄에 보복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밝혀지게 되면서 이 수의 기대감 현재 입어가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그럼 그렇다면 전체적인 이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의 CPI 안도감에 1.2% 이상 뛰어오르면서 2,500선을 되찾은 코스피 시장. 오늘은 0.29% 소폭 밀려나고는 있지만요. 어제 워낙 강하게 올라탄 탓에 현재 2,520선 견고하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코스피 현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도합 7천억 원 이상의 매물을 담아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동반 매수 우위 보여줬는데요.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나 했는데 오늘은 3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로 돌아선 모습 관측이 됩니다. 기관도 오늘만큼은 매물 팔아내고 있고요. 대신에 개인이 나홀로 현재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금리 인하에 더 많은 수혜를 받는 건 역시나 코스닥이었죠. 어제 굉장히 강하게 날아오르면서 지난 11월 이후로 종가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지만요. 역시나 코스피보다도 그 약한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723선, 코스닥 720선 유지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입니다.
지금 시각 코스닥 현재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현재 700억 원어치 매물 팔아내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어제 이 양대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지만 다행히도 그렇게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지는 않은 모습. 현재 과연 이 정도의 약보합을 이기고 장 후반 들어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진단키트입니다. 이 질병관리청에 따르면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1월 4일까지 한 주 동안에 전국에서 집계된 독감 환자가 한 달 전에 비해 무려 20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입원 환자도 최근 3주째 증가세고요. 비단 코로나만이 문제가 아니죠. 이외에도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RSV 등 이 미국에서 먼저 유행했던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현재 국내에서도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진단키트 관련주 찬바람이 불면 다시 한번 유행을 한다지만 이번에는 정말 좀 역사적인 유행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중에서 어떤 종목 만나볼지 잠시 후에 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미국 시장이 CPI 지수의 호재로 올라왔지만 어제 좀 빠졌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막 엄청나게 급등하거나 엄청나게 급락하거나 일단 이게 없는 게 좋은 거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박스권 매매가 된다는 게 좋은 거고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에 올라왔었던 양자 컴퓨터라든지 이런 애들이 조금 소폭 조정을 받거나 힘이 좀 떨어집니다. HBM 관련주 쪽도 오늘 조정받고 있고 방산, 반도체 뭐 이런 쪽들이 이제 좀 조정을 받고 가상화폐 관련주 순환매죠. 그래서 지금 순환매 나오는 거예요. 시장이 박스권에 있으니까. 자, 코스피 보면은 그러니까 어제도 2,550, 2,600을 달리질 못하고 전고점 저항돼서 부딪히는 거 보고 여전히 우리나라 장은 약하구나. 약한 거는 계속 제가 얘기했으니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막 엄청 좋으면 엄청 올라갔겠죠. 2,600 가고 2,700 가고 막 쉴 새 없이 막 날아다닐 텐데 그냥 박스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좋다고 판단하는 게 급락이 없잖아요. 2,400 안 깨잖아요, 지금. 박스권이죠.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면 종목들이 다 못 가니까 돌아가면서 움직이는데 계속 양자 컴퓨터만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은 전선주하고 전력주하고 원전 테마가 움직이는 거는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뭔가 종결됐다 뭐 이런 이제 호재가 나오면서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데 또 보면 쟤네들 또 상한가를 안 간단 말이죠. 그리고 그동안 미국 그 전력 관련주들이 미국 화재 때문에 이미 올라간 것도 있고 근데 지금 장은 박스권장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딱 정해놨죠. 올라오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 근데 지금 전력 관련주들 보면은 뭐 재룡전기 이것도 다 예전에 다 바닥에 있을 때에서 한 번씩 다 추천했던 종목들입니다. 지금 다 수익으로 다 바뀌긴 했더라고요. 작년 여름에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전기가 많이 쓰인다 그래가지고 한때 잠깐 움직였다가 그때가 고점이었습니다. 그때 막 난리를 쳤어요. 막 미국에서 막 전기 많이 쓴다 그래서 그때도 막 움직였단 말이죠. 움직였는데 그 움직일 때가 고점이었어요. 그렇게 전기가 많이 쓰인다고 막 난리를 쳤는데 떨어지다가 지금은 이제 전력이 아니고 그 화재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노후된 전기 얘기도 다 작년에 나왔던 얘기란 말이야. 그 노후된 전력 전선 요거를 이제 교체 시기가 왔다 해갖고 작년에 봄부터 여름까지 열심히 올라가다가 한 8월 달 고점 치고 계속 떨어졌을 거예요. 여기 봐봐요. 한전산업도 계속 떨어졌어요. 그때 7월 달, 8월 달 고점 치고 한 6개월에서 지금 7개월째 빠지다가 웨스팅하우스 그것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데 대부분 이쪽 말고 이제 전선주들 있잖아요. 전선주 뭐 세명전기, 서전기전, 서전기전 최근에 이제 그 화재 사건 때문에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박스권장은 더 치고 가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 차익 실현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박스권이기 때문에 계속 시장이 올라가지 못하고 종목들도 테마가 순환하니까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대감이 있으니까 아직 불이 아직 더 날 수도 있고 뭐 바람이 불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그래서 그 노후된 지금 전선 전력 이거를 다 교체한다고 얘기 나오니까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수익이 많이 났다면 가져가면 되지만 손실해서 수익으로 바뀐 사람들은 챙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볼까 하는 사람들은 저는 안 했으면 합니다. 작년에서도 그 전기 많이 쓰인다고 전력 노후된 교체해야 된다고 바닥에서 안 사고 올라간 상태에서 공략했던 사람들은 세명전기도 7월 달에서 샀던 사람들은 6개월, 7개월 동안 마이너스 50, 60이네요. 마이너스 60%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요. 6개월 동안 마이너스 60%에서 울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버텼을까요? 손절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못 버텨요. 그러니까 이슈 있을 때 쫓아 들어가면 지금 박스권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박스권장이 아니고 저는 그냥 가져갈래 하려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가 이쪽으로 가는 거를 믿으면 돼요. 우리나라 지수 2,800 가고 3,000 간다 생각하면 그러면 보유해도 되는데 저는 올해 그렇게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좋다라고 판단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매매. 그러니까 종목은 잘 움직인다 그랬죠. 자, 정말 나라는 위기가 상황이 찾아올 거고 뭐 수출도 막 박살 날 거고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물론 지금 중국차 지금 어제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들어왔더라. 상륙했는데 댓글들 보면 저거 중국차 타면 불난다, 고장난다, 위험하다, AS는 되느냐. 그래요. 저도 중국차 저도 안 삽니다. 저 같아도 안 사는데 이게 마케팅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돈으로 바르고 연예인으로 바르면 이 이미지가 바뀌거든요. 뭔가 하나의 이미지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에 지금 중국차가 들어왔는데 LFP 배터리로 들어왔습니다. 대략 한 368km 한 번 충전에. 그러니까 국내 차들보다는 그 한 번 충전에 가는 키로수는 적지만 가격이 쌉니다. 2천만 원 후반대로 나와요. 정부 보조금 받으면. 그럼 국내 차는 그렇게 가격을 확 내려갖고 팔 수가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일단 배터리가 비싸요. NCM 배터리가 일단 비쌉니다. 원래 좋은 배터리이기 때문에. 근데 소비자들 선택들은 이미 유럽은요 결판이 났어요. 중국의 그 저가형이 잘 팔립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처음에 이미지는 안 좋지만 어쨌든 자동차라든지 지금 내수도 안 좋은데 어쨌든 해외에서 자꾸 우리나라 들어오지.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반도체 문제 뭐 했던 얘기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지금 수출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성장 지금 뭐 IB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1.3까지 봅니다. 유엔에서는 2.0, 2.2까지 한국 그 경제 성장률을 그 정도 보지만 그것도 안 좋은 거죠. 그것도 안 좋은 건데 지금 보수적으로 보는 쪽 골드만삭스는 지금 1.3까지 내렸고요. 1.6에서 1.3까지 내렸고 1.7에서 1.3까지 내렸고 하여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장기 투자하려고 하지 말고 매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쪽 전선테마주는 그렇게 해야 되고 오히려 이 순환하게 되면 저는 진단키트 관련주들 지금 바닥에 있거든요. 뭐 시젠, 엑세스바이오,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녹십자, MS, 진매트릭스, 나노엔텍, PCL, 수젠텍 얘네들 보면 차트가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순환하는 것들을 공략을 하면 물릴 것도 크지 않고 눌렸으니까 또 올라갈 때 하여튼 매매로 그러니까 매매로는 정말 매력적인 자금 맞습니다. 너무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하시면 되니까 어쨌든 지금은 매매적인 전략을 봤을 때서는 지금 막 뉴스 나오고 막 급등하는 거는 따라갈 필요가 없다. 조정받으면 사면 모를까. 그래서 지금 급등해 있는 전선 전력주들은 여러분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 바닥 권역에 있는 종목들, 차라리 가상화폐 관련주들, 비트코인 관련주들이라고 그러죠. 차라리 그쪽을 노리거나 아니면 드론 조정받으면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 조정받으면 아니면 지금 뭐 코로나 관련주들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식으로 공략을 하셔야 되고 어쨌든 미국 어제 살짝 빠졌는데요. 별 영향 없을 겁니다. 오늘 뭐 금요일이라서 뭐 지수가 폭등은 하진 않겠지만 그냥 매매적인 시장으로는 여전히 좋으니까 매매 대응 잘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어제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창용 총재가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0.2%나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죠. 이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 이 모든 주요 기관들이 기존 예상치보다 낮춰 잡는 모습들 현재 관측이 되고 있고요.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엔 상황이 좋습니다. 어제 CPI 호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미국에서 주택 임대 계약이
보통 1년 단위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를 할 때 이 주거비 하락이 이후에 더 강하게 반영이 된다면 금리가 보다 안정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미국과 그리고 서울 증시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참 많이 흔들거리실 겁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유의해 주시면서요. 오늘 장의 표적 종목 누가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 표적 종목 엑세스바이오 또 나와줬네요. 오늘 매수가는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세스바이오 지금 시각 흐름 바라볼까요? 3.38% 현재 장 초반 대비 굉장히 강한 견조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6,130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엑세스바이오 역시나 오늘 좀 다시 한번 꿈틀거리네요. 자, 진단키트가 움직일 때가 됐어요. 지난번에 막 급등할 때에서는 작년에 이제 추천했던 종목들이 갑자기 HMPV라는 메타 뉴 모 바이러스 해가지고 이게 이제 소아 감염병이라 그러죠. 이게 중국에서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움직였었죠. 한 2주, 3주 전에 움직였어요. 그래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근데 이제 뭐 뉴스에서 막 나오고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뭐 처음 나오는 질병은 아니고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원래부터 있었던 질병인데 수십 년, 한 10년 전, 뭐 15년 전 아주 원래부터 전 세계에 이제 유행도 했었던 뭐 그런 질병인데 아직 국내에는 유행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소아과 뭐 의사 선생이나 뭐 이렇게 여기 얘기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우리나라는 유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이번에 유행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조심하는 거는 뭐 나쁜 게 아니니까 뭐 지금 이게 이쪽 그쪽 HMPV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팬데믹 수준은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막 희귀 질병 막 새로운 질병은 아니라서 뭐 WHO에서도 그렇게 막 엄청나게 이게 위험하다 이 정도는 아닌데 근데 지금 그것 우리나라 일단은 유행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뭐 면역력도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이슈가 될 수도 있고 그거 아니어도 지금 독감 환자들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기사 보면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지금 화장터에 지금 지금 면역력이 많이 약하신 노인분들이 지금 사망자가 많이 나와서 3일장을 못 치르고 지금 4일장 한다라는 기사 많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독감도 그렇고 이게 노인분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죠. 원래 감기라는 게 이제 폐렴으로도 이게 확산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폐렴 환자도 지금 급증한다는 기사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봄까지는 계속 될 수가 있는데 또 기사에도 제가 봤어요. 또 봤는데 약국에서는 또 약도 뭐 충분치 않다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아직 그게 확 막 이슈가 팍 하고 안 되지만 지금 차트들을 보면 움직일 때가 됐거든요. 시젠, 엑세스바이오,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녹십자, MS, 진메트릭스 다 차트가 다 비슷합니다. 근데 오늘 제일 강하게 움직이는 게 엑세스바이오랑 진시스템 쪽인데 상승 후 눌림목 주고 지금 천냥봉 뜨고 있거든요. 차트는 바닥에 있고 그러면 지금 원전 테마 움직이듯이 아니면 최근에 양자 컴퓨터 움직이듯이 조정받으면 한 번씩 다 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매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천냥봉 매수가 나오면 일단 사보는 거예요. 샀다가 저점 깨지면 손절하면 되고 안 깨지면 뭐라도 나옵니다. 이슈는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뉴스가 나오든 이슈가 나오든 하여튼 뭐 누가 바닥에 있다고 사서 들어오든 근데 아침에 누가 한번 들어오기는 했어요. 거래가 팍 아침에 한번 실렸는데 오늘 제일 강하게 움직였으니까 요거를 오늘 장중에 여러분들이 적당히 조정을 받으면 공략을 하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놈이 일단 대장일 가능성이 높죠. 진단키트 쪽에서. 그래서 오늘 그쪽 중에서 엑세스바이오랑 진시스템이 제일 강하게 움직이니까 오늘 엑세스바이오 가격 전략 잠시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세스바이오 오늘 장에서의 가격 전략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할 거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이 그간 표적 종목 현재 상황 지금 바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오늘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1월 6일 라운시큐어 2,205원 선을 만나봤는데요.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또 7일과 8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각각 2,155원 그리고 2,200원 선을 만나봤는데 11.4%의 상승률 또 9.1%의 상승률 만나보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 완벽하게 성공해줬고요. 또 9일과 10일 모트렉스 각각 1,240원, 1,500원 선을 만나봤는데요. 6%의 상승률과 또 3%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이 4거래일 연속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보시죠. 13일 슈어 소프트테크 5,500원에 만나봤지만 아쉽게도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14일 모트렉스 1,400원, 3.1%, 3%가 넘는 상승률 달성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또 10일과 16일 각각 엑세스바이오 5,750원, 로보 4,000원에 만나봤는데요. 양일 모두 정말 아쉽게도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네요. 이렇게 지난 표적 종목 상황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벌써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이 지난 한 주 동안 살펴봤던 종목들,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설계를 해볼지 다 같이 한번 리뷰해볼 거고요. 또 오늘 장에서의 엑세스바이오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금요일이고요. 지금 뭐 지난달도 그렇고 지지난달도 그렇고 제가 가격을 막 되게 비싸게 주진 않아요. 대부분 다 바닥에 박스권 전략을 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격이 안 들어왔지 들어왔던 것들은 다 수익 달성이 됐습니다. 심지어 작년 여름서부터 해서 종목, 그러니까 장이 그때 계속 빠졌잖아요. 빠졌을 때 줬던 종목들 전력주들 이번에 올라오면서 다 수익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뭐 재룡전기, 재룡산업 여름에 줬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9월달, 10월달, 11월달 드렸던 진단키트 관련주도 그때 바닥에서 줬는데 장이 11월달, 12월달 안 줘서 빠졌다가 지난번에 HM, PV 그거 얘기 나오면서 뭐 시제는 이미 많이 올라갔고 뭐 랩지노믹스도 많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뭐 수젠텍도 드리긴 했는데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가격은 안 들어왔어요. 어쨌든 진단키트 관련주에서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지금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다 전략 자체가 물려도 바닥에 있는 거.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것들로 가지고 지금도 매매를 하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안 들어오는 것들은 좀 아쉬워도 안 깨지는 게 중요한 거니까 매매에서는 일단 먹고 파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슈어소프트 1월 13일 이번 주 월요일 날 드렸던 종목인데요. 자율주행차 관련주 쪽으로 가격이 안 들어왔어요. 아쉽게도 5,500원, 5,000원 들어오면 팍 하고 올라가면 이제 수익 달성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이것도 바닥입니다. 고점 아니죠? 바닥에 있어서 내려오면 공략해 보려고 했는데 안 들어와서 안 들어오고 그 다음 날에 아침부터 강하게 움직여 버렸죠. 아쉽지만 가격이 안 들어온 건 안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미도달로 나중에 다시 조정받을 때 그때 시장이 계속 박스권 매매가 됩니다. 끝난 거 아니죠. 뭐 올해 지금 이제 시작인데 또 기다리면 다 밑으로 일로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다 보면 자율주행이랑 로봇이나 이쪽은 테슬라랑 같이 엮여 있은 섹터니까 일론 머스크 관련주. 그래서 쭉 이쪽으로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내려오면 다시 공략하는 걸로. 자, 다음은 모트렉스. 이것도 자율주행차로 한 2번, 3번 드렸던 종목인데 가격이 들어올 때 있고 한 번은 안 들어왔었나 했는데 하여튼 이것도 들어왔습니다. 모트렉스. 그래서 수익 달성이 한 번 됐다가 지금 내려왔는데 너무 조금 올라가고 못 판 사람도 있을 텐데 차트가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고 안정적이죠. 그래서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수익 만약에 챙기지 못했다면 기다리면 다시 또 올라올 테니까 오히려 조정받으면 밑에서 비중을 늘려도 되는 자리입니다. 이것도 2년 동안 빠졌던 바닥 자리입니다. 여기 저점 바닥. 큰 박스권. 테슬라. 자율주행, 로봇. 머스크, 일론 머스크. 20일부터 트럼프 정부 취임식이니까요. 그래서 자율주행차 관련주들, 로봇 관련주들 나쁘지 않아요. 물려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려야 세명전기가 됐든, 그러니까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최고점이 아닌 상태에서 물리면 이렇게 한 번씩 빠져나오거든요. 이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뭐 더 떨어질 자리는 없어 보이니까 일단 괜찮다라는 얘기였고요. 자, 그리고 엑세스바이오 1월 15일 날에 이제 한번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때 가격이 안 들어와서 오늘 다시 갖고 왔거든요. 오늘은 이제 천연봉이 떴으니까. 천연봉이 떴다는 얘기는 한번 들어주고 조정받았고 얘가 손을 들죠. 그러니까 천연봉은
어린아이가 횡단보도 앞에서 손을 들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걔가 건너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차트랑 대화를 해보면 얘는 올라가겠다는 지금 제스처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눌림목 끝났고 이제 올라갈 테니까 근데 무슨 뉴스가 나올지는 저도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아 뉴스가 뭐가 나올지. 차트만 봤을 때서는 상승을 하고 조정받았고 조정 마무리하고 올라가겠다라고 시그널을 보여줬으니까 이제 매수 공략 되는 차트가 됐다라고 오늘 가지고 나오는데 쫓아가지 마세요. 쫓아갈 필요 없이 차라리 얘가 만약에 급등 나와서 올라가면 휴마시스, 시젠, 랩지도믹스 다른 애들 충분히 사도 됩니다. 다른 애들도 다 비슷한 패턴들이에요. 근데 이슈 몰이가 됐으면 지금 저쪽 애들이 다들 5%씩 올라갔겠죠. 얘는 10% 올라갔을 거고. 근데 아직 뉴스가 나온 게 없잖아요. 뭐 WHO에서 지금 뭐 팬데믹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국내에서 지금 뭐 진단키트 지금 모자라갖고 난리 났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온 것도 지금 없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지금은 쫓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매수 시그널이 떴다. 어쨌든 가격은 그때는 안 들어왔는데 오늘은 주려고요. 왜냐면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짧으면 2년, 뭐 길어야 4년 사이클에서 한 번씩 큰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010년도 신종플루, 2015년도에 메르스, 2020년도에서는 코로나, 2025년도에서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뭔가가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딱 그 타이밍이라 그거 아니더라도 이상하게 제약주들이 4년에서 그 8년 사이클까지 너무 길고 4년 사이클에서는 한 번씩 움직이더라고요. 여태까지 보면.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서 지금 얘네들이 코로나 때 강하게 움직이고 하나, 둘, 셋, 넷 4년 넘게 빠져 있죠. 그러니까 엑세스바이오. 그러니까 이 정도 자리에서는 매매하다가 물려도 또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서도 이런 애들 매매하다가 작년이면 여기거든요. 그때도 바닥. 작년 바닥 여기서 물렸다가 최근에 HMPV 그러니까 여기서 공략시킨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작년에 이런 데서 공략하다가 다 수익으로 다 바뀌는 엑세스바이오를 줬었나? 근데 다른 거는 줬죠. 뭐 시젠이라든지 진원생명과학이라든지 파미셀이라든지 수젠텍 이런 애들을 줬었는데 일단 바닥에 있으니까 만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가격은 미돌달 됐고 오늘 또 드릴 겁니다. 자 다음에 로보. 자 어제 드렸던 종목인데 로봇주 오늘 저쪽으로 움직임들이 강하니까 지금 전기, 전선, 전력주들이 강하니까 이쪽 애들이 지금 소강 상태인데 다른 애들보다 이렇게 올라간 게 없죠. 그래서 안전합니다. 일단 이렇게 상승 N자 주고 옆으로 횡보하고 박스권 타고 다시 또 뉴스가 로봇주로 몰리면 뭐 전 세계 로봇 대전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또 다시 튀겠죠. 그때 간단하게 또 수익 달성할 수 있는 종목인데 안타까운 건 어제 4,000원이 안 들어왔어요. 차트는 여전히 양호합니다. 또 내려오면 또 사면 되죠. 근데 오늘은 로봇주들이 CMS, 하이젠, RNM 다 빠집니다. KL, RNX 뭐 이게 다 지금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옆으로 얘도 횡보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쨌든 가격은 미도달. 자 급등명중 종목도 한번 볼게요. 자 파미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고점에서 지금 박스권 그러니까 고점 놀이 중에 있어요. 많이 올라갔으면 빠지면 땡큐죠. 살려는 사람들은 내려오면 사면 되는데 안 내려오네요. 잘. 그래서 버티다가 또 올라가면 뭐 다른 애들 또 가겠죠. 떠 있는 78%의 목표치를 준 종목이고 그러니까 9월달, 8월달에 이제 진단키트 움직일 때 추천했던 건데 움직인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때 뭐 HMPV 얘기 나오고도 움직이고 그 전부터도 움직이고 그랬던 종목이고 자 다음은 랩지노믹스. 자, 이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리대가 좋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엑세스바이오가 튀든 바이오스마트가 튀든 뭐 진원생명과학이 튀든 하여튼 이쪽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면 이것도 사야 될 종목입니다. 상승하고 눌렸잖아요. 앞에 거래량들이 이렇게 좋잖아요. 거래량들이 좋으니까 일단 이것도 잘 보고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이것도 공략이 되는 종목이고요. 자, 다음은 시젠. 시젠도 비슷하죠, 그렇죠? 시젠, 뭐 휴마시스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얘네들이 차트들이. 근데 지금 엑세스바이오가 먼저 양봉 뜨고 움직이니까 분위기가 다음 주서부터 이쪽으로 몰릴 수도 있다. 갑자기 뉴스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다 차트들이 괜찮으니까 이제 진단키트나 이쪽은 위험할 게 없잖아요.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최근에 좀 올랐다가 다시 밀렸으니까
이런 식의 있는 차트들을 매매로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AS 하면서 얘기해 드리는 거고, 시제는 그렇게 해서 수익 달성이 됐던 종목이고 다시 이제는 공략을 해야 될 종목이다 라는 얘기랑,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 얘도 바닥 종목으로 10월 달에 들어갔다가 밀렸던 종목인데 수익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20%나 올라왔습니다. 19%, 20%. 그러니까 바닥 권역에 있는 애들을, 지금 장에서 바닥 권역에서 있는 종목들, 지수가 2380이 깨지면 그것도 깨집니다. 지수 2380 깨지면은 쟤네들만 깨진 게 아니고 다 깨져요. 큰일 나는데 지금 당장 2380 깨질 거라는 뭐 그런 상황은 보이는 게 없으니까, 지금 박스권 잘 유지가 되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바닥 권역 애들을 물리다 보면 1개월, 2개월 지나다 보면 이런 식으로 20% 수익 나는 것도 지금 뭐 기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안전하게 매매를 하자는 얘기죠. 지금 막 떠 있는 막 서정기전 이런 거 따라 붙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미 벌써 올라가 있는 거 따라 붙으려고 하지 말고, 이 서정기전 움직이기도 전에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건드려 놓으면은 떨어져도 크게 안 떨어지고 뉴스 나오니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매매 공략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크게 올라가는 거 다 먹지 말고 짧게는 5에서 10%, 길게는 10에서 20%만 먹으면 그냥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종목을 돌려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엑세스 바이오. 자, 따라가지 말라 그랬죠. 엑세스 바이오. 자, 일단 천냥봉이 뜨니까 매수 공략을 해야 되는 패턴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침서부터 누가 좀 들어오긴 했거든요. 싹 들어왔는데 누가 들어왔는지는 아주 완벽하게 지금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어요. 어쨌든 누가 아침에 확 들어왔는데 반등을 주겠다는 시그널로 보여지고, 한 6,100원 정도? 6,100원 정도. 일단 이거 더 밀릴 거 생각하고 공략해야 됩니다. 왜냐면 오늘 6,100원에 일단 들어오고 분할로 공략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뭐 이게 저점이 다시 깨질 거로 예상은 안 하는데 가격을 안 주고 도망갈 수 있으니까 일단 6,100원이고 나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50원마다 나눠 들어가면 되고요. 오늘 천냥봉이 떴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공략을 하지 않으면 다른 애들 쪽을 째려보고 있다가 이게 이제 튀어버리게 되면, 이게 제가 제일 강하게 지금 양봉이 먼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테마 쪽에서 먼저 움직이고 먼저 양봉이 나오는 놈이 제일 강한 A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제일 먼저 양봉이 떴으니까 이걸 먼저 보는데, 혹시나 이걸 좀 보수적으로 공략하느라 더 가격을 내려서 뭐 6,050원이나 뭐 6,000원에서 공략하려는 분들은 가격이 들어오면 사면 되는데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확 날아가면 쫓아가지 마세요. 쫓아가지 말고 뭐 휴마시스, 시젠, 뭐 랩지노믹스, 녹십자, MS, 뭐 진매트릭스 이거 말고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꺾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쫓아는 가지 말자. 그래서 조정받을 때 매수 공략 하자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표적 종목은 엑세스 바이오였습니다. 엑세스 바이오 매수가는 6,100원 잡아주셨고요. 저희는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과연 어떤 종목들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보고 오겠습니다.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저희 종목 상담 고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신청 주시길 바라고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반드시 구비를 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까뮤 ENC 들어와 있네요. 2,000원에 15%의 비중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까뮤 ENC 2.28% 올라서게 되면서 1,528원 선에 현재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또 요새 이쪽 섹터가 좀 참 많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자, 오늘 그리고 공개 방송을 할 겁니다. 일단 매매 시장이고요.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12월 달서부터 한 달이죠. 한 달 전부터 지금까지 저는 회원들한테는 계속 매매 대응을 시켰어요. 어제도 싹 올라왔을 때 매도해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느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일단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지금 시장은 막 계속 올라간다 이런 생각, 큰 꿈을 가지면 안 돼요. 근데 매매하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직접 눈으로 봐야 돼요. 차트가 바닥에다 튀잖아요. 그거 팔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파니까 문제는 거고.
시장이 계속 올라갈기를 기대를 한다? 큰일 납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다를 거 없어요. 중간중간에 또 떨어지면 싸게 사면 되는데 대부분 다 물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철저하게 매매를 해야 돼요. 종목은 잘 움직이니까 먹을 때만 잘 팔면 됩니다. 그것만 잘해주면 돼요. 샥 올라가면 팔아주고. 그러니까 쫓아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저쪽 전력주들 급등하는 거 쫓아가는 사람들은 올해 좀 각오를 해야 될 겁니다. 쫓아가면 안 돼요. 지금은 이슈가 나오기 전에 일정을 보고 바닥에 샀다가 확 튀면 50% 올라갈 것 같아도 5에서 10%, 10에서 20%, 그 정도 폭에서 팔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 이따가 나눌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까뮤 ENC. 자, 2,000원에 지금 물려 있는 분인데 좀 최근에 이제 바닥에도 튀었죠. 2,000원까지 가주면 고민 없죠. 그냥 매도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저항받고 못 가네요. 지금 1,700원과 1,300원 박스권에 묶인 것 같아요. 다시 1,700원 올라가면 팔아주시고 1,300원 정도 내려가면 사고 또 1,700원 가면 팔아주고 그렇게 왔다 갔다 매매하면서 빠져나오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확률이 높다. 그냥 갖고 있다가 2,000원 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셀트리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셀트리온 20만 원에 또 50%의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바로 좀 셀트리온 주가 흐름 확인을 해봐야겠죠. 현재 오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엇갈리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코스피 시장에서의 흐름을 보자면요. 1.54% 내려가게 되면서 17만 9,2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18만 원 라인이 깨졌는데요. 전문가님, 셀트리온 언제 다시 한번 좀 복구할 수 있을까요? 대형주들은 좀 움직임이 올해는 너무 그렇게 가볍게 막 움직인다 뭐 느낌은 저는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제약주는 전 좋게 보거든요. 특히 셀트리온은 좋게 봐요. 셀트리온 좋게 보는데 뭐 전망도 좋고요. 뭐 앞으로 우상향할 것도 뭐 예상은 하는데 근데 이거를 모든 것들을 아무리 좋은 씨앗을 우리가 심어놔도 영양분이 없으면은 못 올라가듯이 아무리 좋은 꽃을 심든 좋은 나무를 심어도 영양분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물을 안 주면 못 가듯이 시장이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들어올 생각은 안 합니다. 외국인들이 뭐 한 1조 5천억 지난주 샀다 그러죠. 벌써 9천원 가까이 다 팔았어요. 얘네들 단타만 하지 들어올 생각을 안 합니다. 뭐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분들은 들어올 생각을 해요. 그냥 물려있는 거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까 궁리를 하는 거지 뭐 매매나 하고 그러니까 돈을 들고 들어오지는 않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돈을 벌었다. 그럼 다 미국으로 가버립니다. 미국 시장은 자꾸 올라가니까 안전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꾸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사실이 그렇고 기사와 뉴스를 봐도 그렇고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올해가 아니죠. 지금 벌써 작년에 기사 나왔던 게 개인 투자자들이 400조가 지금 미국 주식으로 지금 떠났습니다. 안 들어와요 지금. 미국 주식 자꾸 떠나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형주들이 올라가기가 힘들죠. 국민연금도 계속 우리나라 비중을 줄이고 있고 외국인들도 들어오지 않고. 자, 그래 그게 문제예요. 셀트리온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더 좋게 봅니다. 안 가는 게 문제죠, 근데. 좋게 보면 뭐래요? 안 가는데. 그러니까 매매를 해야 돼요, 얘도 매매를 해야 돼서 20만 원에 사셨으면 딱 그 자리가 매도 타이밍이네. 20만 원 올라오면 매도하시고 다시 뭐 17만 원, 16만 원 매수하시고 또 20만 원 가면 매도하시고 그런 식으로 매매하세요. 종목도 좋고 다 좋은데 시장에 돈이 안 들어오니까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물려 있을 거라면 셀트리온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괜찮은 종목은 셀트리온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밤사이 테슬라가 전날 급등에 따른 되돌림이 유입된 가운데 사이버 트럭의 할인 이슈 때문에 이 3.36%의 하락세를 보였었죠. 마찬가지로 애플도 4% 이상 좀 강하게 흔들리면서 빅테크 전반이 나스닥을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오늘 거기 관련해서 제가 오늘 이 사이버 트럭 할인 대체 왜 이루어진 건지 그 이유를 담은 기사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요. 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Tesla is offering cyber
Cybertruck discount.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에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As EV market gets crowded. 전기차 시장이 붐비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의 경쟁력이 과열되고 있기 때문에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겠죠. 자, 여기 키포인트를 가장 먼저 보실 텐데요. Tesla started offering discounts on new Cybertruck vehicles in its inventory this week. 테슬라가요, 이번 주 들어서 이 자사 웹사이트의 재고 목록에 따르자면요, 신형 사이버 트럭에 대한 할인 판매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시장에서는 차량에 대한 수요가 크게 둔화된 것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보도록 하시죠. Discounts are as high as $1,600 off new Cybertrucks. 시장에서는요, 이 최소 $1,600에서 with a reduced price depending on configuration and up to around $2,600, 최대 $2,600까지의 파격적인 할인이 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재고 중인 데모 차량의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좀 많은 할인가를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테슬라 공장에서 현재 사이버 트럭의 생산 속도가 최근 몇 주간 둔화됐다는 소식이 이전에 전해진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좀 강력한 이유가 됐습니다. In November 11월에 Tesla initiated its sixth recall in a year to replace defective drive inventors. 자, 테슬라 하면 이제 리콜이 좀 떠오를 정도로 리콜을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테슬라인데요. 실제로 이번에 11월에 결함이 있는 드라이브 인버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총 1년 동안 6번의 리콜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 작년 미국 내에서 사이버 트럭은 5번째로 많이 팔린 전기차로 자리를 잡았지만 이렇게 높은 가격 그리고 반복적인 리콜 또 오스틴에서의 생산 문제로 인해서 성장에 제동이 걸린 상태로 현재 파악이 되는데요. 이 CNBC 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2024년 작년 테슬라의 인도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 무려 130만 대가 팔렸는데요. 이 전년 대비해서 7.3%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연간 판매량은 3만 7천 대가량이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와 애플이 그동안 월가의 투자은행들이 경고한 대로 매도 압박을 좀 거세게 받으면서 간밤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전문가님, 여기에서 더 걱정이 되는 점은요. 이렇게 빅테크들, 그것도 테슬라와 애플이 나스닥의 하락을 견인하면서 이대로 추세가 하락 전환하는 건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네요. 자, 저는 테슬라가 빠지기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올라도 상관은 없어요, 매매하는 데는. 근데 빠지면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일단 CPI 지수가 좋게 나온 거는 일단 예상보다 좋게 나온 거는 뭐 환호할 만한 일이지만 저는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들 이때까지 쭉 보면 얘기 자꾸 바뀌어요. 지금 분명히 금리 인하 잘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꾸 까먹을 텐데 금리 인하 지금 분명히 2번 한다고 그랬어요. 올해 한번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2번 하는지 3번 하는지 1번 하는지.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말이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뭐 인플레이션 지금 완화됐다 그러다가 또 한 3개월 지나면 또 인플레이션 또 자극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희비에 엮이지 말고 떠 있다 싶으면 그냥 안 하면 돼요. 자, 테슬라 한번 차트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할 수 있죠. 매매는 할 수는 있는데 여기를 손절 잡고 들어가야 돼. 먹을 폭은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해도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테슬라는 딱 봤을 때에서 이것만 차트 하나만 있으면 그러면 되는데 자, 애플 한번 볼게요. 애플은 지금 저점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 저점이 하나 깨졌잖아요. 물론 여기 전저점이 있고 여기도 저점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사야 되는 건 많은데 이런 분위기에서는 테슬라도 지금 공략하는 것보다는 기다렸다 공략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지금 괜찮잖아요. 괜찮아요. 뭐 상황도 괜찮고 경제도 괜찮고 다 좋은데 폭등이 없잖아요, 미국장이. 다시 테슬라 넘어가서. 폭등이 없잖아요. 그러면 폭등이 없으니까 이게 여기서 올라가는 게 힘겹겠죠. 그러니까 관망하는 겁니다. 근데 차트는 좋다는 거죠. 나쁘진 않아요, 차트가. 이렇게 해서 이중바닥형 만들어 놓고 여기 이틀 전에 여기 저항대에 부딪혀갖고 떨어질 때 일로 떨어지기를 기다렸는데 여기서 다시 감아 올려갖고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는데 먹을 폭이 작아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서는 먹어줄 필요가 없고 들어갈 필요가 없고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져가는데 살려는 사람들은 얘가 다시 떨어지기를. 근데 기사도 보면 뉴스도 보면 이미 벌써 예정돼 있던 얘기들인데 지금 모델 Y도 그렇고 지금 나오는 자동차들
가격들을 아주 비싸게 못 받습니다. 중국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경쟁에 뛰어들었고, 뭐 일본도 경쟁에 뛰어들었고, 중국도 경쟁에 뛰어들었고, 독일 차나 뭐 유럽 차들도 경쟁에 당연히 뛰어들었겠죠.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다 뛰어들었는데 중국이 문제입니다. 중국이 되게 가격을 싸게 만들어요. 싸게 만드는데 유럽에서는 잘 팔린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무시를 받고 있는데 이것도 마케팅 전략이 잘 먹히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어쨌든 알리가 여러분들 알리 하시죠, 그렇죠? 알리 중국 저가라고 여러분들 무시합니까? 초창기 때 무시했어요. 초창기 때는 중국 제품 저도 무시했으니까. 근데 써보니까 샤오미 처음에 들어올 때 저도 무시했어요. 이어폰 같은 거 무시했습니다. 에이 중국 거 쓰면 고장 나겠지. 근데 지금 다 인식이 바뀌었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들도 분명히 얘네들이 돈을 써가지고 마케팅을 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테슬라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고, 유럽에 먹힌다니까요. 그 깐깐한 유럽 사람들도 중국 차가 지금 잘 팔린다고 하면, 그러면은 그 지금 우리나라 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테슬라 얘기하는 거예요. 테슬라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가격 전략을 펼쳐야 되겠죠. 그래서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가 없고 싸게 받아야 되는데 싸게 받는다고 하면 팔리느냐 이게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중립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쉽지 않을 거라 그래요. 시장에서는 중국 차 때문에 테슬라의 경쟁력이 그렇게 막강하게 예전처럼 그 정도 급은 아닐 거고,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도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우려도 있습니다. 중국 차가 얼마나 잘 나오고 얼마나 좋게 나오고 얼마나 싸게 나오며 얼마나 AS를 잘하고 고장이 안 나고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하여튼 중국 차가 지금 로봇과 지금 자동차 이쪽에 지금 기술이 상당하다는 일단은 견해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서 저도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이에요. 우리나라 자동차 잘 팔려야 될 텐데 테슬라 지금 저기 상대하는 것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중국 차 상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보면 악재는 악재죠. 혼자 독점을 못 하니까. 근데 저는 테슬라는 그래도 간다고 봅니다. 자동차만 하는 게 아니니까. 로봇도 하고 물론 중국에 추격기 있겠지만, 근데 미국은 자기의 그 이익이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무슨 법을 내세워 가지고 관세를 많이 매기든 어쨌든 두들겨 패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네들이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무슨 짓을 하든 뭐 우주항공이 됐든 뭐 로봇이 됐든 자동차가 됐든 아니면 중국차 못 팔아먹게 만들든 하여튼 뭔가를 지금 뭐 트럼프 정부에서 만들어 갖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조정받으면, 그러니까 무슨 악재에서 조정받으면 사라는 얘기예요. 테슬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건 가요. 제가 볼 때는 가는데 지금 당장 갈 거냐 조정받고 갈 거냐. 신규 매수하는 사람들은 조정받을 때 사라는 얘기고, 아까 전에 셀트리온 질문하신 분 있죠. 수익 나면 그거 팔아 다 일로 가야 돼. 이쪽으로. 미래를 볼 때는 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셀트리온 뭐 제약주 나쁘게 보지 않아요. 저 제약주 되게 좋게 보거든요. 좋게 보는데 얘는 미국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대통령하고 같이 손잡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와 함께 같이 가는 이런 쪽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은 미국이 이제 자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이익을 좀 위해하는 애들 나오면 중간중간에 계속 때릴 겁니다. 중국도 때리고 우리나라도 때리고, 그러면 때릴 때마다 악재 나오면 그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막 갑자기 중국하고 거래하지 말라 그래갖고 반도체도 막 박살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데 취약합니다. 무슨 악재 나오면 우리나라 공매도 치는 애들은 신났다고 열심히 떨어뜨리죠. 그럼 여러분들은 물려가지고 물타기 하다가 지쳐갖고 손절하면은 나중에 6개월 뒤, 7개월 뒤에 움직여버려요. 근데 6개월, 7개월이면 벌써 반년, 아니 뭐 우리가 뭐 100살, 뭐 200살, 뭐 1000살 사는 것도 아닌데 1년, 2년이 아까워 죽겠는데 지금 6개월 빠지고 7개월 빠지면 그 시간 아까워서 버티겠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테슬라도 조정받으면 공략을 하는 그런 전략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 그냥 매매만 잘하면 되는데 그 매매에 대한 관점으로 잠시 뒤에 공개 방송하겠습니다. 올해는 계속 매매를 해야 됩니다. 11시 공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11시입니다. 저희 전문가님 공개 방송까지 여러분을 위한 보충 수업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는 오늘도 여전히 박스권 안에서 매매 장세 유지하고 있고요. 또 테마주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이 진단키트 테마주죠. 엑세스바이오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